따라하는 주식, 함께하는 주식 데니엘 윤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렇게 딱 해보면 정말 꿀버스 타는 것처럼 이 내용들 여러분들이 지금 몰랐고 주식 투자했던 부분들을 자 여러분 정보 전달 확실히 해드릴 테니까 한번 오늘까지도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고 향후에 제 채널 한번 주목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크게 도움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한 참고로 제 채널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요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다운받는 방법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받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요, 재무 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기업 정보 바로가기. 자, 제가 보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업 정보 바로가기 빨간 표시 있죠? 요걸 클릭을 하시면은 자,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건 FN 가이드라고 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모바일 상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PC 상에서도 다르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모바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바일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업 정보 바로가기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올 건데요. 자, 첫 번째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빨간 표시로 표시해 줬지만은 딱 보면 업종 PER 이렇게 나오죠. 업종 PER이 이 업종이 네이버가 속해 있는 군의 업종이 53.01 나옵니다. PER은 아직 제가 설명을 자세히 안 드리는데요. 이건 낮으면 낮을수록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PER은요, 과거의 PER이 있고 현재의 PER이 있고 미래의 PER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보다 현재보다 가장 집중해야 되는 거는 미래의 PER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1시간 정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파트에 아주 디테일하고 쉽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BR이 있는데 PBR도 중요한 거이긴 하겠지만 PER만큼은 중요도는 떨어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식 투자할 때에는 이 개념을 확실히 알고 가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 배당 수익률에 대해서는 뭐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는 거는요, 기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그래서 지금 대표자가 어디냐면은 한성숙이죠. 설립일이 언제냐면은 1999년 6월 1일입니다. 이 회사는 1990년에 6월 달에 성립이 되었고요. 결산월은 12월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12월에 결산을 하거든요. 자, 이 회사가 설립일이 1999년도니까 오늘 2020년도잖아요. 불과 20년 만에 주가가 얼마큼 떴다고요? 한 3,000배 정도가 뛴 거죠. 3,000배. 이게 왜 그러냐면 액면가가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보이시면 액면가가 100원이잖아요. 100원짜리가 지금 31만 원 정도 하니까 대충 한 3,000배 정도가 뜬 거죠. 그래서 액면가가 100원짜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장일이 언제라고요? 한 1999년 다음에 2008년도죠. 그러니까 대충 한 10년 만에 상장을 한 거죠. 상장 공모가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은 대충 한 22,000원 정도 했었죠. 22,000원짜리가 지금 31만원 됐으니 그때만 투자했어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낸 거죠.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일단 쭉 봤지만 이 네이버 주식은 얼마라고요? 1억 6,400만 주 정도 되는데 얘는 천주 단위로 끊었죠. 자,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거고요. 자, 유동주식수가 얼마냐면은 1억 6,400만 주 정도 중에서 유동주식수가 1억 2,400만 주. 그죠? 유동주식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유동비율이 총 주식 1억 6,400만 주 중에서 75.77%만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유통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유통 안 된 주식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자, 그 부분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거래량하고 나중에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유동 비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러면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주가가 더 안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제가 기술적 분석에서 주식의 기술적 분석에서 유동 비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린 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표 번호가 나오죠. IR 담당 번호도 나오고요. 보통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다 보니까 자꾸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요. 저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데가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여기 1588에 3830 나오고요. 클릭을 하시면은 전화가 보통 되거든요. 이쪽에 물어보는 게 더 빨라요. 저한테 묻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요, 이쪽에 직접 전화를 하셔갖고 네이버 담당자하고 통화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가 시세 현황은 뭐 스킵하고 넘어가고요. 지난주에 제가 다 했는데 지난 편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자, 1M, 3M, 6M, 1Y라고 나와 있는데, 자, 1month는 한 달 동안 몇 프로 수익을 낼 수가 있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 달 동안 4.18% 올랐다라는 이야기고요. 3M이라는 게 뭐냐면 month거든요. 45.2%. 저거 기준입니다. 저거. 제가 캡처한 이 기준으로 봤을 때 45.2%고요. 자, 6months가 나오죠. 그럼 68%. 6개월 전에 투자했다 그러면 지금 68%를 수익 올렸다는 이야기고요.
Y는 뭐냐면 year입니다. year. 그러니까 1년 안에는 118% 무려 더블 나온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수익을 낸 거죠. 네이버가 최근에요. 사실 저는 이거를 왜 이렇게 1년 전에 제가 이 네이버에 투자해야 된다고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요즘 뭐 네이버 페이 핀테크잖아요. 핀테크가 1년 전에 1조 정도를 투자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1조 투자할 때 뭐 저를 잘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제가 핀테크에 대해서 굉장히 침체감에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만약 그때 집중했다 그러면 지금 엄청난 수입을 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가총액을 보시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1조 1680억 정도 됩니다. 자, 참고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기업 개요에 보면은요, 거래량이 얼마죠, 이게? 66만 5,863주가 보이시죠? 하루에 거래되는 게 한 66만 주 정도 거래가 되고 있다. 거래 금액은 얼마라고요? 한 2천억. 이게 거래량 놓고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도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부분이 들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55.48. 네, 55.48 정도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이 네이버라는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외국 기업이 뭐 15%를 가지고 있으니 뭐 경영권에서도 이미 뺏기는 거죠. 자,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게 주주 현황에 보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최대로 많이 가지고 있죠. 12% 가지고 있고요. 자사주, 이거는 뭐냐면 자기 회사 주주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사주입니다, 약자가. 그래서 이게 얼마 가지고 있죠? 180만, 1889만 8600주. 그래서 11% 정도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많죠. 자, 그러면 블랙락 펀드 어드바이저라는 그 사모펀드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이 한 5%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혜진이라고 나오죠. 이혜진 사실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지금의 대표이사는 항성수이지만 이혜진이 누구냐면은 원래 네이버 창업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래 2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작년에 한 10몇 프로를 다 팔아버렸어요. 이분이 사실은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는데 다 팔고 지금 몇 프로 가지고 있다고요? 3.73%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정숙은 7,945주죠. 대표이사가 이 정도 가지고 있어요. 8,000주 정도. 이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스탁옵션으로 아마 가지고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 개요에 보시면은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면은 주가 추이. 저 캡처 화면만 보세요. 주가 추이에 내부자 거래가 있죠. 내부자 거래에 보면은 31만 1,5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차트가 보면 이쪽으로 클릭을 이쪽으로 막 이렇게 넘겨 보세요. 그러면 다 볼 수가 있어요. 3개월 단위로 볼 수 있고 6개월 단위로 볼 수 있고 1년 단위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우상향하고 있죠, 주가가. 내부자들 거래. 자, 내부자들 거래하는 것들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은 너무너무 좋은 모습입니다. 내부자들, 그러니까 이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가를 계속 사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회사가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하나의 시그널이 뭐냐면은 내부자 거래가 많은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것도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주 기본기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에는요, 재무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정보를 보면은, 자, 여기 보이시지만, 요거는 간결하게 나오죠. 사실은 그 다트라고 해서 기업 공시를 전문으로 올려놓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고요. 또 아니면은 뭐, HTS라 그래서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 그래서, 우리 저기 증권사 PC에서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데 모바일에서는 기업 정보가 재무 정보가 아주 간단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매출액인데 매출액에 대한 내용이 깊이 없죠. 큰 아웃바운드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아웃라인만 나오는데 2019년 12월에는 6조 5,934억 원, 이 단위가 억 원입니다. 6조 정도, 6조 5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요. 2020년 3월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다운받은 거는 6월까지가 나왔는데, 접근은 지금 과거에 캡처했기 때문에 3개월까지 나왔을 때 1조 7천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더 많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매출원가는 빵원 나오죠. 왜 그럴까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조하는 업체가 아니고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조 원가가 없어요.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제조 원가가 없는데, 다른 데 가보면은 이 제조 원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출 총이익을 한번 볼게요. 이 매출 총이익이 그대로 내려왔죠. 매출액을 그대로 내려왔죠. 이거는 계단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없기 때문에 바로 내려온 겁니다. 매출 총이익으로 넘어왔고요. 자, 판관비 나오죠.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일명 판관비라고 하거든요. 판매하기 위해서 또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라고요? 5조 8,833억 원이 2019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갔죠? 네, 1조 5천억 정도. 이게 판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 업체는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은 얼마 났죠? 네, 2019년도에는 7천억 정도 났는데 2020년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기업은 4분기 3월, 6월, 9월, 12월 4번 정도 분기별로 신고를 하거든요. 3분기에 이 계산을 해보니까는 2조 2천억 정도 아직 수입을 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수치죠. 2조 2천억이 아닙니다. 말 잘못했습니다. 2,215억 원 이렇게 수입을 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있는데 보통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은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영업이익이 중요한 거예요, 단기 순이익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계산하실 때에는 영업이익만 계산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초보들은 영업이익만 보시면 좋고요. 단기 순이익은 매출액이 제일 많고 그다음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그다음 단기 순이익이 맨 작게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마찬가지죠. 영업이익이 7천억 정도 나오는 거죠. 6조 5천억의 매출액에서 7천억 정도 나오고 당기순이익이 작아지죠. 근데 코스닥 기업으로 가면은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영업이익은 뭐 1,000억 나왔는데 당기순이익이 2천억 정도 나왔다. 사실 이거 굉장히 의심해 봐야 돼요. 반대로 정말 의심해야 될 경우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뭐 100억이 나왔다 이랬는데 당기순이익이 뭐 500억 나왔다 그러면은요, 이건 분식회계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케이스거든요. 특히 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으로 갈 때 분식회계 잡아내는 방법은 이런 거가 연구를 좀 많이 하면은 거의 확률이 좀 큽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인데 당기순이익이 흑자다. 이건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고 투자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하면 저처럼 이 모바일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간단하게 보는 방법을 여러분들 좀 익혀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산이 나오고 부채가 나오고 자본이 나오고 자본금이 나오잖아요. 자, 자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지만 자산이 지금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서는 9조 8천억 정도 나왔죠. 그런데 부채가 얼마 나왔죠? 3조 9천억. 요 기준으로 봤을 때요. 자, 그리고 자본은 얼마 나왔죠? 5조 9천억 정도 나왔는데 그 밑에 보니까는 자본금이라고 나오죠. 자본금이 얼마죠? 너무 작죠? 165억 원입니다. 그러면 자, 보통 우리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 자산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 제가 올려드렸던 걸 보면 9조 8,812원입니다. 단위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부채 플러스 자본을 하면은 정확하게 9조 8,812원이 나옵니다. 그거는 그 회계상에서 무조건 이게 일치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 자산이라고 했을 때는 내 돈인 자본이 있고요. 부채, 남의 돈인 부채가 합쳐져서 내가 자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산은 총 자산이 부채하고 자본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본금이 있고 자본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분간 못 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아요. 이 자본금은 어떻게 되느냐면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설명했고 지난 강의에도 설명했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네이버가 처음 시작할 때 액면가가 얼마라고요? 100원 한다 그랬잖아요. 100원. 그래서 이 100원을 처음 주식수 한번 계산해 보면 맞을 거예요. 100원을 나누기 처음 주식수 하면은 곱하기 지금 주식수를 하면 자본금이 165억 원이 됩니다. 후발부에 발행했던 주식수도 있는데 처음 시작했던 금액이 자본금입니다. 액면가 100원입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자, 그랬는데 그럼 자본은 또 뭔가요? 자본금이 있는데 자본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아까 제가 지난 강의는 꼭 보셔야 돼요. 공모가가 있죠. 그게 얼마였죠? 이게 22,000원 정도 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 주식을 상장시키기 전에 공모가가 22,000원 해갖고 주식시장에 내놓았잖아요. 그게 지금 얼마인다고요? 31만 1,500원 하잖아요. 무려 3,000배 정도 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본잉여금이라 그래서 이 회사가 처음에는 주식을 다 팔았겠죠. 일반 시장에서요. 그 팔은 금액을 남는 게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걸 엄밀히 이야기하면 자본잉여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자본하고 자본금은 합쳐서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그 금액이 계산을 해보면은 여러분 자산에 다 포함되어서 내가 사업할 수 있는 미천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제가 재무 정보에 보면은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현금자산의 증가가 있는데, 진짜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 재무정보에서 현금 흐름표 정말 중요합니다. 별 3개, 4개 정도 해주셔야 돼요. 투자할 때 현금 흐름표를 꼭 보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금 흐름표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이 회사가 주머니에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이 재무정보 중에서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을 반드시 보고 갑니다.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정보들은 지금 공부를 하신다 생각하고 꼭 캡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업활동이 2018년 12월에 보니까는요, 9,735원. 현금을, 영업활동은 무조건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이게 마이너스 나오면 기업이 지금 거꾸로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은 코스닥 기업에서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쳐다도 안 봐야 돼요. 무조건 영업활동은 흑자가 나와야 됩니다. 건강한 기업들은 무조건 영업활동은 흑자여야 됩니다. 영업활동을 통해서 수익 구조가 창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투자 활동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 나면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플러스가 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울에 양면 겨울이 있다고 보면 되고요. 양날의 칼처럼 어떨 때는 되게 좋은 거고, 어떨 때는 되게 안 좋은 건데, 건전한 기업일수록 투자 활동은 마이너스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마이너스가 정상인데, 어떨 때는 플러스가 됐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마이너스라는 말은 투자 활동을 통해서 내가 돈을 많이 갚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 활동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입니다.